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의 분화, 성의 분화. 전체적으로 이 성에 관련된 것의 분화라고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어, 이제 제가 아카식 기록을 할 때 편하게 생각하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더 그러한 면에서 덜 그러한 쪽으로 진화 발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그대로 풀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진화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물질체를 안으려고 영혼 백신에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 그러한 쪽에서 덜 그러한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중의적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걸 일단 이해해 보시고, 어쨌든 더 그러한 쪽에서 덜 그러한 쪽으로 오는 것 중에 특히 이 성의 분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성의 분화가 선악을 알려주는 시기하고 거의 맞먹어요. 물질적인 시간. 그러니까 선악을 인지해 성분화 그거하고 선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거의. 왜냐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남열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남열을 빼고 성질로만 보면 그게 그냥 음양인 거예요. 이치적으로 탁 하고 더 상위 차원으로 보자. 음양. 그냥 성질. 근데 우리는 이제 물질로 그냥 완전 바닥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음양하면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것의 물상에서 여러분들 완전 벗어나셔야 돼요. 음양. 일단 실은 지금 제가 말한 포인트가 음양에 대해서 물질상으로서 그냥 음양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여러분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말로는 떠드는데 본인이 못 깨달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음양 말은 하는데 음양 오행,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행만 얘기한다 그거예요. 음양의 이치는 이치대로 그냥 따로 두고 오행, 이 세상 굴러가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 그려놓고 맨날 동서남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정확히 둬야죠. 그릴 거면. 주역하시는 분들 앞으로 할 거면 이 부분 분명히 알고 하셔야 돼요. 목화 토금수가 아니라 토는 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토는 늘 거기. 전체적인 한 바퀴 사이클에서 성질이 극명하게 모이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목화, 토, 금수 해서 설명하면 한 바퀴 안에서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넘어가다 보면 이거는 무조건 수토, 목이고 목토하고 화토, 금이고 금토, 수예요. 무조건이야 이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무슨 선천에 수천 개벽 없고 지축은 안 서요. 내가 서야지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물적 축이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이건 우주 물리예요, 여러분. 우주 물리다. 내가 서야죠, 내가. 여러분의 마음의 축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심장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대. 심장이 왜 기울어져 있을까? 심장 자체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 우주 전자기력 안에서 내 물질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 사람 자체는 물질력을 극복하기 때문에 중력을 안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선 것 같지만 바로 섰나요? 축에 따라서 그냥 삐딱하게 서 있는 거지. 물질 자체가 왜 기울어져 있나? 심장 자체. 제가 심장은 곧 우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응축된 태양가드 같은 것, 그 힘이 내포된 것. 그 자체 일하는 애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잘 고찰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영시적으로 보고 영청적으로 고차인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다 이치다라는 거예요. 다 이치다. 왜 심장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나? 백날 물질적으로 접근해봐요. 심장이 왜 삐뚤어져 있지? 그럼 물질적인 이치만 그냥 더덕더덕 붙이죠. 더덕더덕.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자, 어쨌든 성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우주 변화 원리 안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 그런 부분들 보시고 일단 이제 나가 볼게요.
앞서 아카시아 크로닉에서 내용을 추려 묘사해본 그 옛날에는 인간의 형태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시기간 그 전 시대를 생각할 때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과 같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하지만 인류사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는 상황에 도달한다. 당연하죠. 더 달랐겠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각기 다른 형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기본 형태에서 생겨난 것이고 인간의 기본 형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였기 때문이다. 이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이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남녀가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물질적으로 풀어진 건 당연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 받아들여도 훨씬 평등해져요. 훨씬. 우리는 달라 달라 하고 지금 서로 밀어내고 있는 꼴이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치예요. 이치. 하지만 이런 까마득한 과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위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끌어낸 익숙한 표상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제가 들어가는 말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음양의 이치 아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남녀가 음양이다라는 그런 물질적 표상들에서부터 여러분 그냥 완전 벗어나셔야 돼요. 이치로 봐라. 더 나아가서는 이치로 봐라. 여기서 무슨 초감각이네, 뭐 초인이네, 반초인이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지도자네, 뭐 이제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뭐 상의자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다 이치로 봐라라는 거예요. 이치, 이치. 다 여러분이다. 남자도 여러분이고 여자도 여러분이다. 지금도 실제로 여러분 안에 남자, 여자 다 있다. 생물학적으로만 다르게 표현됐을 뿐. 사람의 몸은 그때도 여전히 조용히 쉬운 부드러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녀 성분화가 일어나기 전 상태는 그냥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 물렁물렁한 달걀 모양의 유영하는 모습의 상태. 지금은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이전 시대의 성의 분화, 그 시대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퍼보레아나 폴라리스 시대에서 레무리아로 넘어오는 시기에 중첩된 상태 정도를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삐쭉 중첩이 있고 이렇게 살짝 중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정확히 구분 지으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한 상태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특성은 특성대로 보시고 자, 지구는 여전히 부풀어 오른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표현. 요거. 요게 약간 뭐 부풀어 올라서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 실질적으로 떠가는 구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에 떠 있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냥 여러분 모습이지만 내가 유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 모양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달걀 모양이지만 딱딱한 외피는 없고 흰자같이 그 정도 무른 상태지만 변화무쌍한 모습의 어떤 인간의 모습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달걀을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외피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핵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건 이치예요, 여러분. 달걀을 딱 쪼갰을 때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만물의 이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사과도 쪼개라 그러잖아요. 제가 열매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무시한 것. 닭이 달걀이 돼서 일시무시 딱 했다 그러면 이게 첫 것. 사과도 열매. 단을 딱 쪼개봤을 때 씨, 핵에서 이렇게 해서 과질이 형성되는 과정. 이 안에서 4대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4대임. 사과 딱 쪽에서 4대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치가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 정도가 유형하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인간이었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표상은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2022년에 우리 머리로 상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애매한 차이들이 있지만 환상이 있고 상상이 있고 망상이 있고 공상이 있어. 공상과학 이런 게 있잖아요.
잘만 풀린다고 하면요. 이거 이제 뭐 특별히 나쁜 의미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환상이든 망상이든 뭐 공상의 상상이든 간에 그 근저에 만약에 여러분이 호기심이 있어서 방편적으로 환상을 막 키워도 되죠. 환상을 키워도 되는데 환상에서 끝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환상에서 끝나니까 문제다. 망상하면 망상에서 끝나면 그냥 완전 망상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쪽은 양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단어니까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환상이 돼도 좋고 망상이 돼도 좋아요. 거기서 이치를 뽑아내면 돼. 아카샤 기록을 특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말 망상 수준의 상상을 완전 펼치셔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돌아올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힘. 돌아올 힘. 나 여기 지금. 돌아올 힘. 그래서 고찰의 통찰을 망상적으로 환상적으로 막 하더라도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감 느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여기 지금. 꼭 그 포인트를 알고 환상도 좋고 망상도 좋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끝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 자, 어쨌든 이런 느낌들. 왜냐하면 이 고대기, 뭐 두 번째 뿌리 인종, 첫 번째 뿌리 인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갈수록 이런 형태적인 표상들로서부터 엄청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외피를 갖고 있는 형상을 인지하는 이 물적 사고를 완전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때의 전체적인 느낌을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연장시켜 보면 외피를 완전 벗어나서 표상을 완전 없애서 상으로만 본다. 그게 뭐예요? 이치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이치 세상이고 그게 바로 무주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시할 수 있는 영청의 힘이 있는 곳. 무주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 여러분이 영청을 듣고 영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들어가는 말로 또 들여보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의 영혼은 물질을 통해 몸의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영혼은 이런 물질을 나중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로 자신에게 적절하게 맞추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영혼이 먼저 있잖아요. 영혼은 물질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영혼 백신이죠. 영혼 백신. 여러분이 책에 지금 이렇게 써 있으면 이대로 그냥 인지하면 돼요. 아, 영이 혼을 붙잡고 에테르의 성질로서 물질화되어 가고 있구나. 영혼 백신. 이렇게. 이 순서가 그냥 이렇게 자명하게 계속 설명되고 있죠. 물질 기준으로 보면 물질은 나름대로 계속 완성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나온 내가 인지를 할 때는 거꾸로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영으로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해서 또 가서 올 그것을 여러분이 이전에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선 보면 영혼 백신순이에요. 몸이 먼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몸이 영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이 혼을 만나서 몸을 완성시키는 상태. 여러분은 신. 영혼이 남성 또는 여성의 몸을 갖게 되는 원인은 바로 외적인 지구 자연의 발달이 영혼에 대해서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 중에 하나를 갖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영혼 백신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치예요. 영혼 백신 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혼 백신 이렇게 입으로 내뱉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내뱉은 이치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양의 이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여러분. 음양의 이치는 이미 시작됐다. 그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얘기할 뿐. 자, 그럼 보세요. 영혼 백신을 말하는 순간 물질도 당연하게 풀리는 거죠. 음양의 이치는 그 이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영혼 백신 해라라고 음양이 진동하기 시작한 거죠. 진동. 지금 예를 들어서 성분화에서 가장 높은 이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성분화 이간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혼 백신 할 때는 이미 물질이 풀린 상태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 명하면서 명한 상태가 이미 풀려진 거잖아요. 음양이 진동, 음양의 춤사연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양이 진동을 했기 때문에 이치가 그렇게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녀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힘으로써.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의 극명한 백신의 표현을 남녀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카식 기록을 보면 지금 아카식 기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카식 기록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상위 차원의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는 것은 요 언저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카식 기록은 왜? 우주가 탄생된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이게. 영이 혼을 만나면서 남녀가 구분되고 있네, 물질을 만나고 있네, 요 차원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상위 차원으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지금 음양이 이미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폴라리스 시대 이전이에요. 폴라리스 시대 이전이다. 아카식 기록을 제대로 봤다면요. 그 이전까지도 얘기해야 돼요. 그 이전을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비밀, 말 못할 비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기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금기 아니에요. 여러분. 금기 아니다. 누가 금기라 그래요, 이걸? 도대체 누가 금기라고 정해놨는데 이걸 금기라 그래? 동무 여러분들은 말하면 돼요. 그들이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거를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정보는 알고 있는 그들이 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금기들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예언으로 뿌려놨다. 그 예언을 실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은 그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 따위에 놀아나지 말자.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본 거죠. 자, 영어는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잖아요. 영혼 백신 이렇게 써놓으면 영혼은 이미 음양의 이치를 안고 떨어지는 상위 차원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몸이에요. 그냥 한 몸. 인지하는 순간 혼부터 확 하고 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완전 분리시켜서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원래 하나였던 걸 인지 못하고. 영혼 그 자체의 두 가지 본성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영혼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자체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이치. 음양의 이치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어요. 세상은 없어. 어.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보자면 남성적 요소는 의지라고 불리는 것에 연관돼 있고 영혼의 여성적 요소는 표상이라는 불리는 것에 연관돼 있다. 지금 설명하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의지를 지금 이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 영시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적 요소는 의지다. 느낌상으로 어떻게 보이세요? 뻗어나가죠. 뻗어나가고 있고. 여성적 요소는 표상이다. 그럼 뭐예요?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표상해서 기억력으로 탁 하고 안으려고 하는 힘이죠. 루시퍼의 힘과 아리만의 힘. 음과 양의 힘. 이치. 이거.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는 남자, 표상은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치로 해석해서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의지가 없고 남자라고 표상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딱 써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치, 영혼이라는 것은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 것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남자는 의지, 여자는 표상, 남자는 돈 벌어와, 여자는 집안일에. 깨진 유교, 이 가르침. 유교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물질 세상이 얼마나 깨졌어요. 남자, 여자 딱 그렇게 분리된 후부터 선악과를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는 그냥 보는 눈이 생겼다 이러면 돼요. 보는 눈이 생겼다. 음양이 벌어졌네. 구분이 되네. 지구의 외적인 형성은 사람의 몸이 한 가지 모습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구의 외적인 형성이라는 거예요. 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한 상태로 간다는 건 점점 물질화돼 가고 있는 것.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전제가 있는 거죠. 물질화돼 가고 있는 건 이미 음양이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화 기준으로 보면 양은 양대로의 표상을 가져야 되고 음은 음대로의 표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표상.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물질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생긴 거죠. 애.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물질적 사랑 또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위치, 레무리아기 이전의 성 분할을 설명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준이 초성기로 넘어갈수록 거의 이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우와 대단해, 레무리아기 대단해 이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치들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천보경은 그 정점의 이치를 알려주니까 폴라리스 할머니의 할머니 10대조 조상까지 올라가더라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도 영, 혼, 백신 하기 이전에 음양이 이미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남성의 몸은 의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를 취했고 반대로 여성의 몸은 표상의 각인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 자, 보세요. 이건 이치예요. 이치. 이치적으로 보세요. 남성의 몸은 의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힘. 이치기 때문에 맞아요. 물질적인 거를 설명하더라도. 여성의 몸은 표상하려고 하고 각인을 하려고 하는 힘. 맞죠? 표상하려고 하고 각인을 하려는 힘. 기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뻗어나가는 힘, 포함하려는 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남녀의 섹스가 엄청 위대한 이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지만요.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섹스 거리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십자가 그렇게 위대한 뜻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음과 양이 계속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북적북적한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씹하는 것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씹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이치를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치를. 언제까지 이 수적 글자적인 형상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계속 씹은 대단해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말장난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굉장한 이치죠. 이게 굉장한 이치인데 확장시키셔야 돼요. 확장. 이것만 진짜로 여러분 제대로 알면요. 아카식 기록 그냥 보는 거예요. 음양의 결합의 이 모양을 제대로 보면 그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 이거 다 해석해야죠. 언제 그냥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 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이거 지금 이치로 보자는 거예요. 이치. 실제로 물질도 그렇게 풀렸지만 그 물질의 근원에는 이런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들. 자, 이런 차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후손을 낳을 수 있었다. 모든 사람, 남녀 구분 없었던 시대, 모든 사람 아이를 갖는 것은 외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람의 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암수한 몸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설명으로만 봐도 남성과 여성은 나뉘면서 몸은 이러한 자가수정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제 보세요. 실질적으로 물질력으로 봐도 자가수정이지만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보자면요. 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해가 뜨면 내가 햇빛을 보는 수준이에요. 뒤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뜬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할 때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자체를 빨간 줄을 쳐놨잖아요. 자연력의 일부 중에서 사람들이 미개했을 때부터 초감각적인 세계까지 다 통틀어서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이 뜬다, 달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한 이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실제로 아카샤 기록으로 봐도 태양과 달의 존재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과 달이죠. 이치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자연이 그러하니까 빛이 비추니까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이 자가수정이라고 여러분 표현돼 있지만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자연스럽게 아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면서 몸은 이러한 자가수정 기능을 잃어버렸다. 몸이 새로운 인간을 낳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몸과 협력해야만 했다. 분리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였는데 마음이 동해서 남자 여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동해서 남자 여자가 생겼다. 여러분 마음이
뻗어 나가서 결과값으로 남자, 여자가 생겼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가 생겼다. 남자, 여자가 생겼다. 그 중에서도 뻗어나가는 힘 말고 가지고 있으려는 힘이 이치가 작용하여 드디어 사물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 힘은 여성성에서 나왔다. 이브가 사과를 따먹었다. 신이 하느님은 속마음으로 얘네들 과정이긴 하지만 점점 나처럼 될 수 있겠네. 지혜가 늘어나겠네. 개고생 좀 하겠지만 쟤네 돌아 곧 나처럼 되겠네. 너희들도 나같이 될까 봐. 제가 지금 창세기 한 거죠.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그게 이치예요. 그게 이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 이치니까. 그죠? 다른 뭔가 협력해야만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계속 보세요. 자, 지구가 특정한 응축 상태에 이르자 성의 분화가 나타난다. 응축이 되면 될수록 덜 그러한 상태가 되면 될수록 물질화 되면 될수록 분화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왜? 음양은 이미 진동했고 그것의 결정체들을 계속 만들려고 태극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들끼리 뭉치려고 싫어하는 것들끼리 떨어지려고 노력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얘기한 게 무주세상 밖에서 나갔던 태초의 태극들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값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 물질의 밀도는 생식력의 일부분을 방해한다. 이러한 생식력 중에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반대되는 힘을 통해 외부의 보완을 얻어야 한다. 음양이 이미 진동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들끼리,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는 것들끼리 붙어가면서 만물이 펼쳐지는 거죠. 만물이. 천지인의 원상이 무의 작용으로서 만물을 만들어낸다. 그 성질들이. 처음에는 다 갖고 있잖아요. 한 몸에. 한 몸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상들은 천둥, 번개, 회오리, 춤사위를 추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가야 나와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죠. 해가 뜨듯이 자연스러운 일, 미자연한 상태. 극한에 가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음양이 진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루시퍼의 힘이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니까 형태를 좀 만들어봐 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여성성이나 남성성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깨진 애정, 사랑, 성욕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양질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DNA를 존속시켜야 되는 물질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뭐 너무 깨졌잖아요. 너무. 깨졌지만 그 힘조차도 지금 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 아담과 이브. 그러한 영혼은 남자 안에서는 물론 여자 안에서도 힘의 일부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치적으로 보면 다 갖고 있어요. 영혼은 자기 힘의 이 부분을 물질적인 외부 세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왜 영혼은 물질에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서 직접은 못 찾아요. 영혼 안에 있을 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성성, 여성성의 이치를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치를 눈치채라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는 남성성, 여성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이 부분의 힘은 이제 인간 내면에 맞춰진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이게. 내면에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 내면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사가 엄청 시작된 거죠. 앉아서 참나를 찾아. 자, 명상에 고요해야 되니까 그 상태. 자, 상도 없애버려. 이거 깨진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맞춰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력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화되기 이전에 산발적으로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커다란 마음 속에 있는데 갑자기 나 하고 이 가운데 심장 안에 어딘가 뭐 차크라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해지고 평온해질 필요는 있으나 그거를 꼭 내 안에 참나로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너무 돌아가요, 여러분.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세요. 바로. 자, 이거는 그냥 이치로 보자는 소리예요. 자, 이 힘은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이 때문에 내부 기관들만이 이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인류의 발달에서
중요한 순간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정신이라 불리던 것, 곧 생각하는 능력이 사람 안에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예전에는 정신이라 그러는 것이 사람 안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계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덜 그러한 상태에서 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한 상태로 계속 바뀌고 있다. 그냥 이 사실. 이치가 물질이 돼가고 있다. 이 사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 활동하기 위한 어떤 기관도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물질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산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주 세상. 조금 하위 차원으로 보면 우주 이치 세상, 섭리 세상, 섭리 세상. 근데 섭리 세상은 이미 많이 깨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주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몸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외부에 사용했다. 계속 뿜어내겠죠, 당연히.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나 이제 외부적인 쓸모가 없어진 영혼의 힘은 정신의 힘에 관계할 수가 있으며 영혼은 점점 물질하고 멀어지죠. 보시면 모모령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몸, 혼, 영 중에서 몸, 혼, 영 중에서 영혼력이 작용이 예전에는 그냥 모모령이 한데 뭉쳐서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물질화 돼가고 있으니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매개체가. 그러니까 그냥 영혼, 몸은 영으로서 했었던 일을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뭐예요? 영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혼을 찾고 그 힘을 에테르적으로 몸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과정이잖아요, 이게. 영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잠깐 가만히 보세요. 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영혼 백신 하면 그냥 끝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영혼 백신 하면 너무 쉽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몸 안에 훗날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질 기관들이 발생했다. 뭐 뇌. 제가 지금 여기서 혼을 요 머리에다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 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장기들이 생기면서 혈액이 돌고 위치를 하면서 심장에 싹 하고 자리 잡으면서 계속 뛰면서 뇌에 피를 보내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리고 그 혈액이 이 심장 하나가 뭐라고 사지에 있는 피를 다 돌려내. 이 굉장한 놀라운 이치예요.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실제로 피가 돌고 있다는 머리끝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힘이죠. 미세혈관 안에 그 세세한 것에 혈액을 끝까지 보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풍선 10개 불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연속적으로 풍선 하나 그거 입으로 10개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머리 핑 돌죠. 심장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자, 그런 기관들이 발달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그전에는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던 힘의 부분을 영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야 나와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죠. 뜨는 해처럼 그냥 뜨는 해처럼 빛나 그러면 빛나는 거죠. 물질 세상 안에서도 그런 느낌. 자신을 완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힘을 물질력이 이제 묻어나니까 어떻게 정신의 힘을 빌어서 형성시키려고 하는 힘이 점점 생긴다는 거죠. 형성시키려는 힘,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힘, 구체화되고 있는 내 생각들의 힘, 감정 오감들의 힘을 뭔가 표현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 성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성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각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 점점 형성할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완성할 수 있는 힘으로 조금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영혼력의 힘을 물질의 힘으로 찔끔찔끔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순서가. 인류가 생각하는 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 쓰는 힘과 여기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를 연결시켜서 보세요, 한번. 인류가 생각하는 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쓰는 힘, 뇌를 만드는 힘과 예전에 자가 수정을 하는 데 썼던 힘은 똑같은 힘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혼력으로서 아가야 나와 이랬던 예전에 그냥 하나였던 상태. 어쨌든 나와 해서 자가수정이든 뭐든지 간에 힘을 썼잖아요. 근원의 이치는 똑같이 실제 뇌를 만드는데도 쓰였다 이 소리예요. 이치가 풀어지면 뇌까지 만들어낸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이치가 뇌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치가 뇌가 되는 과정. 그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장시켜 보면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 더 통찰해 보면 뭐예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사물들은 다 이런 힘으로 여러분의 영혼력, 여러분의 이치가 뻗어나가는 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힘을 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위 차원의 힘인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물질이 되는 힘, 물질의 중심으로 두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무력이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무심.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누가 주인이에요?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뻗는 것이 주제자적 입장에서 관찰자적 시선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우주 세상으로 풀렸을 때 주체적으로 관측하면서 우주 물리 세상에서 내가 혼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몸을 굴리면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사고는 이것도 이제 보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고는 한 인간 안에서 양성성을 희생하고 단성성을 얻는 보상이었다.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음양의 이치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영혼이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음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해요. 여러분의 영혼력이라고 하는 것. 무심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력 자체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발현. 그것의 최상위가 영혼력이기 때문에 영력. 여러분이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래서 굉장히 상해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혼적인 사고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힘 대신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음양의 합 그 힘을 잃어버리는 대신 사고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이치를 놓친 순간 다른 이치를 얻게 되었다. 이게 운명이자 숙명이에요,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고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혼적인 사고든 영적인 사고든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갖고 온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한 줄에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팔고 사고를 받은 거예요. 사고를. 그러니까 사고를 이용해야죠. 몰라? 그만둬야 돼요. 모르면 바보 멍청이. 여러분이 지금 이 사고를 어떻게 얻었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뇌를 만드는 힘이나 자가수정에 했던 힘, 하나였던 힘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여러분들이 영혼을 팔고 사고라는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한판 게임에 재밌게 한번 돌아보려고 그 사실을 꼭 눈치채셔야 한다. 사람 존재는 이제 자가수정을 하는 대신에 서로 다른 개체들 간의 수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산적인 힘의 일부를 내면으로 돌릴 수 있고 점점 물질화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결합해야 되면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물질계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게 성욕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만 보면요. 성욕이 있어야지 세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 이치적으로 보면. 내면으로 돌릴 수 있고 생각하는 피조물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은 약간 피조물스러운 진짜 말이지만 여러분이 한 판 게임을 돌아와서 다시 내 자리로 오는데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게임의 주인공.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마음자리에서. 생각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당시 하나님이 마음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들켰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될라. 아이 깜짝이야. 쟤네들 봐라. 생각하는 피조물. 우리 아니라 나처럼 될라. 쟤네들도 신이 될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신이었고 다시 돌아와서 신의 자리로 올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피자 들어갔다 그래서 또 신을 만들어 놓고 기복. 여기 이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치는 여러분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스럽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말해놨지만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은 말장난에 여러분이 지금 속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놓고 딱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피조물로 사는 거죠. 이거 그냥 여러분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부처다. 여러분은 여러분이다. 나는 나다. 피조물인과 동시에 나는 생각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 나는 음양이 합덕이 돼 있는 상태.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선천개벽, 후천개벽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듯 남성과 여성의 몸은 각각 외적으로 영혼의 불완전한 형상을 보여주지만 불완전한 형상이에요. 아직은 그렇기도 하고 자 표현상으로는 여러분 지금 최고의 진화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왜 최고의 진화체예요? 지금을 인지했기 때문에 최고의 진화체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통찰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다시 크게 돌아가야 된다면 진화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양면을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양면을 다. 자, 그 덕분에 내적으로 좀 더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아, 제가 이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뭐예요? 이치로 봐라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으로 되라 그 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는 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하도 하나님은 자기들 거라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신이다. 자, 여러분이 깨닫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제로 죽어보는 거, 죽는 것, 이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깨달음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죽어보기 하고 또 하나 뭐예요? 하느님 되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눈을 나는 하느님이다 하고 딱 보세요. 내가 하느님이다 하고 딱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엄청 그냥 달라 보여요. 실제로 그 마음으로 탁 하고 쳐다보면 사이비 교주 눈으로 보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사랑이 부글부글 샘솟으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실은 깨달은 자의 눈이 하나님 눈이에요. 이것은 신기하게도 우주 물리 세상에서도 그렇고 무주 세상에서도 그래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깨닫는 것도 계속 중첩돼서 오죠.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천부경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천부경 자체도 완전 달라져요. 내가 주제자적 입장에서 천부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방편들이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방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부경을 계속 돌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천부경은 천부경의 극히 일부일 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영혼은 그 자체가 이중적이어서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이다. 제가 들어가는 말로 얘기했죠. 영혼이라는 것 자체는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다. 이 말은 이치로 보자면 음양을 품고 있는 상태다. 최대한 아무리 물질력 안에서 생각해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포함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혼, 백, 신 해서 내려와서 지금 나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이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혼을 지금 눈치 못 채게 자꾸 깨트리고 있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작업이 계속 일어나면 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왜 동물로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사람이 인간이 됨을 포기하고 그냥 하찮은 동물로 내려가는 건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잘 보세요. 이제 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외적인 것은 외부로부터 수정되고 내적인 것은 내부로부터 정신에 의해 수정된다. 혼, 정신이 붙었죠, 이미. 자,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공부하신 분들 정신, 혼, 백, 신, 정과 신을 합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고 수준, 물질적인 사고 수준에서의 정신. 실제로 근데 우리가 저 정신머리 없는 놈 할 때는 그냥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신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얘기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정신이라는 말 완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혼 하는 거하고 정신 하면 정신은 그냥 극히 혼적인 부분, 감각 혼적인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정신, 여기서 말하는 정신 이렇게 하면. 상위 차원까지도 포함은 하고 있어요. 실은. 왜냐하면 영을 받는 정신이기 때문에 의식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신하는 것은 오성원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각혼을 우리가 정신 정신 이러는 거죠. 그 부분도 조금 구분해 보시고. 이제 남성의 몸은 여성적인 영혼을, 여성의 몸은 남성적인 영혼을 갖고 있다. 반대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표출 자체는 반대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음양이 진동하면서 여러분을 남자로 선택했건 여자로 선택했건 그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은 각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발현이 됐기 때문에 쌍차 쌍조 형식으로 나는 음을 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상위 차원이에요. 사람의 내적인 단성성이 정신과의 수정을 통해서 보완되어 제거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여성의 몸 안에 있는 남성적 영혼과 남성의 몸 안에 있는 여성적 영혼은 정신과 수정함으로써 둘 다 다시 양성성을 갖게 된다. 이 말,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음의 성질, 양의 성질을 다 갖고 있고 그것들이 표출되기를 남성, 여성으로 몸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중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무조건 의지가 뻗어나가니까 총칼 들고 뛰쳐나가야 돼. 여자는 그냥 무조건 품는 힘이니까 그냥 안에 가서 살만 해야 돼. 성질을 이해하는 데는 좋지만 물질적으로 풀어졌을 때 그게 다라고 물리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물리적 이해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시작됐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제가 왜 지금 남녀가 분리되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어요. 그래요. 그 이전에 이치가 음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음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는 지금 이 벌어진 모든 세상은 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성이 분화되면서부터. 선악과를 그러니까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음양을 인지하면서부터 그게 시작됐다는 거죠. 거기에 태초로 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의 분화. 그러니까 갈비뼈로 아담 이브가 나뉘면서 하나님은 놀래서 나처럼 될라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치로 보면요. 창세기가 굉장한 이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자, 사람의 양성성은 레무리아 시대 이전에는 외부 세계로부터 취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무의자연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가 뜨듯이 그냥 그러한 상태.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있는 상태, 음양이 그냥 같이 있는 상태. 이제는 사람 내면으로 물러났다라는 표현이죠. 물러났다라는 이런 표현. 실제로요, 여러분이 주제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에 내가 이렇게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음양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물러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쏜화살. 어머니는 나를 밀어내서 창조시켰지만 계속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이런 느낌이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음양이 진동하는 순간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으로부터. 본심, 본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쪽에서 육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육생한 자체가 눈치 딱 채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되면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무주역에서 보면 그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우리는 사람의 고차적 내면은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영혼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구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의 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들어있다. 이거 고차적 내면이라고 하지만 뭐 앉아서 명상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인정하는 순간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남녀가 같은 몸이기 때문에요. 남자는 뻗어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적인 힘, 근력의 힘을 받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차에 칠세라 노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 여자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힘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엄청 깨지고 막 피 흘리고 들어오면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힘으로 말하자면. 남자도 품는 힘이 있고 여자도 나가서 깨지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남녀 물질적인 성질로서 이해하지 말란 거예요. 여자가 뭐 루시퍼의 힘이 세서 그 남성성이 더 발휘되면 여자가 물질 여자가 나가서 깨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은 남자인 사람이 뭐 때마침 결혼했어. 그러면 남자분 안에 있는 여성성의 이치가 발휘돼야 되죠. 고생하고 들어왔으면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게 남녀의 평등이고 평화예요, 여러분. 이 이치만 알아도 우리 근저에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의 깊은 본성에는 남녀가 같이 있구나. 우리 둘이 아니었구나. 이 당연한 이치를 알아야죠. 언제까지 피켓 들고 남자 싫어, 남자 싫어. 권력 가진 남자 동물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 연장이나 할까 생각하고 있고 여자분들 속지 말란 거예요. 그런 거에. 하지만 이런 내면적인 평등은 여성에게 있는 남성적 영혼으로부터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남성에게 있는 여성적 영혼으로부터 온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이게 진정한 평화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진정한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음양의 이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힘은 영혼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진정되는 것들. 실은 그 작용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필요하다. 뭐 마음의 안정을 가지세요. 고요하세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진정한 고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이치에서만 여러분이 탁 하고 깨달으면 강력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정신과의 결합이 마지막에 평등을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 말. 남녀 평등, 평화, 인권, 정의라고 하는 진짜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되죠.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피켓 뜨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평등이 실현되기 전에 다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사람의 본성의 비밀이 들어있다. 제가 지금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모든 신비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중요한 수수께끼들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이 신비를 덮고 있는 베일을 걷어내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제가 베일을 벗겼죠? 제가 지금 베일을 벗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그런 거예요? 몸, 혼, 영이 있을 때 영이 시작되기 이전의 음양의 이치는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게 수수께끼고. 여러분들이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람 본성의 비밀은 바로 그 안에 여러분이 동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치로 바라봐야 그게 비밀이에요. 이치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동안 베일로 가려졌던 것이 되는 거죠. 이치로 바라봐라. 이치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는 베일도 아니고 무슨 비밀도 아니고 수수께끼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물질력이지. 지식이지. 평등이 실현되기 전에 다름이 존재한다. 물질 안에서 봐도 아무리 물질 안에서 봐도 평등이 실현되기 전에는 음양이 존재한다. 다름이 존재한다. 자, 이만큼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내 영혼이 합쳐되어 있는 걸 느껴. 자, 영적인 면에 평등이 존재하기 이전에 다름이 존재한다. 물질 안에서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영성이니 뭐니 계속 얘기해봤자 이게 이치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이치. 마지막에 평등을 실현한다.
하지만 평등이 실현되기 전에 다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사람의 본성에 비밀이 들어있다. 제가 지금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주 섭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맞아 거리고 있으면 그것은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평등이 실현되기 전에 실제로 다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오행 맨날 하면 뭐예요? 자기가 음양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다름이 존재한다는 걸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명과 양심을 말하기 전에 자기가 자명과 양심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 도덕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양심 도덕 자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거 우주 섭리에 이미 다 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위 차원에서 양심 도덕 자명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만 그저 하위 차원의 동물로서 착각의 역진화를 하고 있을 뿐, 도태되고 있을 뿐.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서 다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아까에 이어서. 자,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다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부하는 자가 눈치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비밀이고 여러분들이 그게 베일이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이미 다 풀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영성학자가, 영성가가, 뭐 영매가, 무당이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베일 수수께끼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있어 막 얘기하면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환상. 그 사람의 공포를 그냥 드러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 떨듯이 떨고 있네, 뭐가 무섭다고 저러지?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선생님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력, 뭐? 목숨줄.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상위 차원의 생명력이 딱 내려갔을 때 이 힘이 얼마나 커요. 목숨줄 때문에 불안불안하니까 스스로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르침의 한계를 인정 안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른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삐뚤어진 길로 돌아 가게 만들고 있는 걸 제가 이미 이런 걸로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부터 제가 들어가는 강의로 제가 3강인가 4강에서 초반에 그랬잖아요. 초반에. 그게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깨달은 착한 노예 양상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알려야 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수수께끼도 아니고 베일도 아니에요. 당분간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돼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아셔야 돼요. 남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들은 앞으로의 2000년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앞으로 3만 년을 보고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극히 물질적 안에서만 봐도.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하여 물질적인 인간은 여기도 이제 이런 표현 좀 나오죠. 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물질적인 인간은 양성성에서 단성성으로 곧 남녀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중의적인 거 이해하셔야 된다고. 더 그러한 곳에서 덜 그러한 곳으로 가지만 물질 자체는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화라고 얘기한다. 물론 아카샤 크로닉에 따르면 레무리아 시대 초기에는 신체적 사람들의 선조들이 그 양성성으로 인해 오늘날 사람이라 부리는 존재와는 완전히 달랐음이 명백하다. 명백해요. 근데 레무리아도 지금 이 상태예요, 여러분. 이미 이 상태다.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의 이치를 조금 더 안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벌어졌어요. 레무리아 시대에 이제 오면. 레무리아 기, 폴라리스 기, 뭐 하이퍼보레아 기 하는 순간에 음양은 이미 엄청난 춤을 춘 결과값들로 구성이 된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토성기의 근원자리 폴라리스기에 아주 선조의 선조들로 들어가는지 않는 이상은 이거 지금 거의 다 물질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모양이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어느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세상을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무주 세상. 지금 우리가 백날 아카샤 기록 여러분 이거 떠들어봤자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와 대단해 대단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치를 캐내지 않으면 또다시 나토미로 충대포 맞는 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감각적인 지각도 사고와 연관시킬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는 사고하지 않았다. 더 근원적인 상태는 사고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의 양성성이라고 소중한 이치를 정말 막교환한 것이 사고잖아요. 사고는 아직 없으니까. 그 이전의 시대죠, 지금은. 그의 삶은 충동적이었다. 그의 영혼은 오로지 본능, 욕구, 동물적인 갈망들로만 나타났다. 그의 의식은 꿈결 같았으며 그는 멍한 상태에서 생활했다.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삶이 충동적이었다. 극히 동물적으로 풀려진 상태의 인간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표현은. 여기서의 표현은 이치는 이치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상태적인 이해는 이렇게 보세요. 충동적이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무의자연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의자연한 상태. 천둥 번개같이 뭐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영혼은 오로지 본능, 그러한 상태, 욕구, 동식물이 번식하는 그냥 그런 욕구, 아주 순리적인 욕구, 동물적인 갈망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이치로 바라보는 눈. 자, 꿈결 같았다. 물질력이 없기 때문에 꿈결처럼 몽환적인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떠가고 있는 이런 느낌들은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멍한 상태에서 생활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보 천치 동물들이나 하는 삶에 뭐 충동적으로 하는 무슨 뭐 길에 다니는 무슨 개들이 뭐 이렇게 살고 있는 무슨 동식물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치다 이치.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한가운데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실제로 이렇게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근데 주인공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도 물론 양성적이었다. 다른 존재들. 당시 지구의 발달 상태에서 남성이나 여성의 몸이 구분되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암수 한 몸, 뭐 편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물리적으로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외적 조건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아직 물질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양성성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기든 간에 제가 계속 중첩돼서 발전되어 온다고 하잖아요.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뭐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기가 이렇게 있더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중첩되는 와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위자, 신들이 있었고 이제 그대로 설명하면 그래서 계속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고 그거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있고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동물이 돼서 퇴화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행성들에서 분리되면서 그 행성 따라가는 상위 차원의 존재와 하위 차원의 존재들이 계속 분리시키면서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고 나는 여기서 진화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또 다른 존재들.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훨씬 더 오래전에 과거에 완전히 다른 발달을 겪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래 이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는 레무리아 기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나 이 말이 뭐예요? 훨씬 더 과거에 완전히 다른 발달을 겪었던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들은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간의 특성 아카샤 기록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별개로 발달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눈치채면 모두 다 얘기해요. 왜? 이미 레무리아기 지나서 아틀란티스기 지나서 앞으로 목성기니 수성기니 금성기니 발칸성기니 하는 거를 지나서 다시 나왔던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들의 영혼은 인류의 물질적인 몸속에서 먼저 기관들부터 발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신과 수정하는 일이 가능했다. 이거 무슨 여러분 환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동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남들과 똑같은 혹은 퇴화되고 있는 인간 육신 껍질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미 장기는요.
그러니까 막말로 동식물의 장기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뇌조차도 뛰고 있는 심장에 힘 빼놓고 모든 것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 냄새 맡고 있는 이 후각 감각 기관, 소화시키고 있는 물질적인 위, 소화시키고 있는 장, 팔다리 이런 것들 퇴화되고 있는 그냥 몸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냥 몸뚱이부터 발달시키는 걸 기다리지 않는 상태죠. 뭐부터 발달시키고 있어요? 영혼력을 여러분들 지금 발달시키고 있잖아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래전 과거에 완전히 다른 발달을 겪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아서 다음 생에 딱 지금을 느꼈을 때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전생에 내가 예수고 부처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 전생에 내가 진짜 예수 부처였구나. 그러니까 이 강의가 들리고 예를 들어서 무의 세상이 나한테는 열릴 수가 있는 거구나. 왜 내가 자꾸 이 강의가 들리지? 왜 나는 내 눈에는 성경이 다 이상하게 보이지? 왜 내 눈에는 금강경의 한계가 보이지? 아, 분명히 예수 부처님이 지금 세대에 오면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사람들은 다 맞다고 그러고 따라가지? 아, 선생님들도 저건 한계가 있는데 왜 저기서 못 벗어날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완전히 다른 발달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하찮은 몸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적인 몸속에서 먼저 기관부터 발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신과 수정하는 일, 지금 영혼적인 것, 오송원에 앉는 일, 작업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작업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채는 게 수월할 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현대인들의 영혼은 물질적인 뇌의 도움을 받아 물질적인 감각을 통해서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보세요. 뇌과학 거리면서 지금 이거 이제 막 팔 텐데 물질이 갈 수 있는 곳에 지금 거의 정점까지 다 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올 수 있는 정신적인 곳까지 지금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명하는 순간 뇌 과학이 최고야 명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이 두개골 껍데기를 절대 못 벗어나요. 벗어나야지 뇌가 작용한 순간 벗어나야지 작용한 순간 버리는 순간 여기서 맴맴맴맴 돌 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이 두개골 껍질 밖에 있었던 음양의 이치를 알고 있는 영의 힘을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몰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감각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러분의 사고는 벗어나질 않는 거죠. 두개골을. 여러분 사고가 벗어나야 돼요. 사고 자체가 벗어나야 된다. 영시와 영청.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착각하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을. 환상을 영시와 영청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상위자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주는 것, 신이 내려주는 것, 무슨 태양신이 내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기만 하려고 하는 뉘앙스의 수많은 가르침들 이제 다 때려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 흉내내고 있으면 그냥 혀를 차야 돼요. 여러분 혀를 차야 된다. 이치만 배우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개골 껍질 자체를 벗어나세요. 차크라로 본다고 하면 그게 7차크라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게. 언제까지 6666 거리고 있고 뭐 언제까지 5, 4, 3, 2, 1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맴맴맴맴 거리죠. 7은 진짜로 지금 그냥 온 사방에 뿌려져 있고 이 몸 자체 여러분 전체가 그냥 7이라는 거를 알면 그만인데 실제로 왜 자꾸 생각을 진짜로 6가지의 두개골 안으로 여러분이 기든 사고든 지식이든 간에 그 안에서 자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벗어나야지, 벗어나야지 할수록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사고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슈타이너를 통해서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몰라 이먹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정신머리가 없을 때 몰라 하고 어떤 면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이먹고 하지만 거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바보, 멍청이, 천치, 좀비
그렇게 끊어진 사람들이 지금 우주 섭리 벗어나서 여기서 엄청 헤매고 있더라. 우주 세상에 못 올라가고 왜 우주 세상에서 사고하는 법을 바르게 벌어들여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억 겹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우연히 티켓 받아갖고 내려온 사람들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더라. 꽤나 유명한 사람들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치적으로 보면 뻔하기 때문이에요. 경전 같은 거 써놓은 거 딱 보면 아, 이 사람 한계가 어디구나라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아유, 어이없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영혼 발달에서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다. 더 그러한 곳에서 덜 그러한 곳, 이치가 물질이 돼가고 있는 것을 중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물질이 발달한 진화는 당연한 귀결이었다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까도 그랬죠. 평온,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진짜 인정할 때야 오는 거죠.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건 수수께끼로 영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영혼 발달에 따른 당연한 길이야. 사람의 영혼은 정신을 매개해주는 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려 했다. 그래서 지금 뇌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본 거고 이러한 우회로가 없었다면 이 영혼은 계속해서 정신이 빠진 채로 있었을 것이며 아마도 꿈결 같은 의식의 단계에 멈춰 있었을 것이다. 이제 가만히 보세요. 물질력의 발달 단계는 필연적으로 뭐 당연한 규결적으로 여러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에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 달았어 이미 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치를 캐내자고 하면 여기 우회로라고 돼 있죠. 우회로라고 돼 있어. 자, 여러분이 신이야. 한판 게임 하러 이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길을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메비우스 띠처럼 여러분들이 탁 하고 꼬아놨단 말이에요. 너 한번 돌아봐. 같은 길 같지? 죽으면 끝날 것 같지? 돌아봐. 다시 와, 여기. 너 돌아봐. 다시 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나서 그 게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툭 하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귀결이죠. 여러분들이 진화 발전해야 되죠. 뇌도 달고 있고 보는 눈도 갖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태초에 갖고 있었던 음양이 합덕된 상태의 그 마음을 얼른 눈치채야죠. 이게 비밀이고 수수께끼인 거예요. 시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이고 요게. 너희들 착각하게 내가 절대무라는 거 알려줄 거야. 절대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수수께끼로 페이크로 넣어놓을 거니까 그거 잘 구분하면서 와야 돼. 오해로. 너희들 생각 좀 해야 되니까 내가 정신이라고 하는 신 내려줄 거야. 자, 그 이전에 생명이라고 하는 신도 내려줄 거니까 생명력 받아서 정신 받아서 너희들 몸뚱이 완성돼 가고 있지. 딱 어느 몸뚱이 들어가 가지고 한판 게임하고 잘 돌아와 봐.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모른 채 그냥 내가 그냥 물질의 주인공으로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두각시처럼. 물질의 노예로서. 루시퍼의 이치는 보지 않고 악마 루시퍼에만 끄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루시퍼가 갖고 있는 음양의 힘을 봐야죠. 루시퍼가 갖고 있는 음양의 힘. 이치상으로는 제가 아리만이 음이고 루시퍼가 양이다라고 하지만요. 루시퍼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 이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루시퍼라고 하는 애도 양의 힘으로써 양의 이치로서 뻗어나가려고 하지만 얘도 당연히 음의 힘을 갖고 있어야지 양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루시퍼가 돼보세요. 여러분이 루시퍼라고 생각해봐. 어디선가 왔잖아요, 루시퍼. 루시퍼가 땡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시퍼 자체도 아리만을 포함하고 있고 포함시키고 있는 아리만 자체도 루시퍼의 힘으로 계속 돌고 있는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양의 이치예요. 그게 음양의 이치. 루시퍼든 아리만이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입으로 루시퍼 아리만이네 천사네 악마네 하느님이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서 눈치채시면 되는 거예요. 어서. 그래서 우회로라고 하는 거를 그런 의미까지 여러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물질 세상에서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있죠. 이렇게 가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우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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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자리 우회로에 다시 이 자리 우주 껍질 우주 두피는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이치네 숫자네 우주 섭리네 진리네 평등이네 인권이네
여러분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물질 세상 안에서 또 만들어 놓은 우회로에서 헤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영혼은 계속해서 정신이 빠진 채로 있었을 것이며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오성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오성혼. 지금은 여러분 지금 감각혼 정도만 가득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내린 정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음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이 음의 힘만 만약에 잔뜩 묻어있는 감각혼 쪽인 것만 설명하자면 이것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 과학물질 문명 이렇게 풀린 것이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꿈결 같은 의식 단계에 멈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역으로 뇌를 받지 않은 상태가 이치적으로 꿈 같고 몽환적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물질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게 뭐예요? 하위 차원의 동물 수준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을 막 설명했잖아요. 본능에 충실하고 막 충동적이고 이런 거. 지금 여러분 동물 보세요. 동물들. 그러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쳐다보잖아요. 이치적으로 안 보면 그렇게 되잖아. 그런 상태잖아요. 이게 꿈결 같으면서 막 이런 상태. 지금도 실제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초인적 존재들은 이와 달랐다. 이제 다른 부류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은 앞선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물질적인 것을 필요하지 않고도 정신과 결합할 수 있는 영혼 기관들을 발달시켰다. 동무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 아까 제가 표현해 드렸죠. 물질이 굳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정신과의 결합을 통해서 계속 진화 발전했던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물질 정도는 극복한 상태에서 정신을 오성혼의 의식혼으로 발전시키면서 내가 원래 있었던 영혼력을 눈치채려 하고 있다라는 그 상태.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전에도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랬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생이에요, 여러분. 별게 전생이 아니라 이런 통찰의 고찰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생이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값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이 있을 때 아, 내가 전에 어떤 공부를 했었구나. 내가 전에 어떤 상황에서 많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지어서 나는 전생에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딱 이래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이전에 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카식 기록을 보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 전생 보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무당, 그냥 채널러, 그냥 영매. 만약에 본인이 여러분들이 아 나는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었어. 확실해.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 시대 끝. 시간의 굴레 확 갇혀버리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었어? 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었어? 확실해. 좋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었어? 하면 거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당시에 이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을 도우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았으면 공부 시작해야 돼요. 공부. 아, 그러면 세종대왕이 못했던 일이 뭐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서 공부 시작되는 거죠. 공부 시작.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뭐밖에 안 돼요? 영매무당밖에 안 돼요. 영매무당.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들은 인식과 지혜를 초감각적으로 습득했다. 이런 거 이제 오해하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이 글 나온 것도 이제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다. 보통 이런 인식을 직관적 인식이라고 한다. 차라리 이런 표현이 낫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직관한다 그러면 직감하는 거하고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차원의 사고가 이루어내는 연동된 직관이에요. 더 상위 차원에는 뭐가 있어요? 더 상위 차원에는 무력이 있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여러분이 주제자적인 관점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힘. 그것의 힘이 사고를 작용시켜서 직관하면 세상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방편이 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편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메커니즘을 눈치채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서원이다. 아, 전생이 그랬구나.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자, 직관적 인식을 그 정도로 여러분들 각각의 직관적 인식을 분명히 눈치채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현재의 사람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발달 단계에 가서야 감각적인 매개 없이도 정신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직관을 얻게 된다. 동무 여러분 얘기죠.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거 이 부분. 현재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에 이어지는 발달 단계에 모두가 그렇게 되어 어느 정도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와 부처가 나온다라고 직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타노스님이든 위대한 예언으로 받았든 슈타이너 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고를 거듭해서 통찰한 사람들은요. 본단 말이에요. 아, 그 정도 가면 전체적인 지구의 느낌으로 봤을 때 이 힘들이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또 인도양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유럽하고 페르시아 문명의 그리스 로마 문명 정도가 해서 물질 문명 자체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그 힘을 지금 아메리카에서 갖고 있고 유럽 쪽에서 실제로 갖고 있지만 이 힘 자체는 다시 또한 돌아가겠구나. 다시 또한 고대 인도기를 이어서 이치적인 인도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태평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이게 순환이구나. 이게 환이구나. 이게 이치구나. 하면은 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발달 단계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겪고 있다. 지금. 2100년, 3100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양질의 정신들과 결합해가지고 음과 양이 논일고 있는 무주 세상으로 얼른 올라가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3만 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3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의적이기도 하지만 대표성을 띠는 어떤 시간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한테 던져드리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3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역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여러분의 한 판을 말하는 거예요. 커다란 한 판. 우주들이 속해 있는 커다란 한 판. 3만 년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하고 있고 앞으로의 2100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3만 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감각적인 물질성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 아까 위에도 우회로 나왔지만 이 우회로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으로 확장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세팅해놨던 우회로는 우회로도 있지만 여기서 우회로를 일부러 막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절대로. 이거는 이치적인 우회로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치적인 우회로. 이게 업과 카르마적인 통찰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업과 카르마를 서양 사람이 예를 들어 슈타이너가 서양 사람이 업과 카르마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강력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천부경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우회로를 제거하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알려주죠. 훨씬 더. 그리고 장미십자 얘기할까? 아니에요. 그거 지금 깨진 거 보이기 때문에 절대 장미십자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길이 이미 그 베일과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러한 우회로는 사람의 영혼이 물질 속으로 하강하는 통로이며 딱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따옴표를 쳐놨겠네요. 여러분의 바퀴에서 영이 혼을 만나고 혼이 백을 만나서 여러분 자아가 될 때 첫 번째 육생할 때는 그 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어쨌든 혼을 만나서 에테르 쪽으로 자아체가 되기 위한 과정인데 지금 하강하는 통로잖아요. 이래서 이게 지금 하강하는 통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강하는 통로라는 이런 표현들이 왜 굳어졌을까? 나는 그러면 왜 또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될까? 통상적으로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 이치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이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치적으로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 지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여사제 초감각적인 곳에 더 가까운 상위 자아들 신들이 내려준다, 말해준다, 들려준다 하니까 벌써부터 그런 표상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각인돼 있어요? 수만 년 동안 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물질력은 실제로 그렇게 포함이 돼서 하강하강하면서 지구를 응축시켰지만
그것도 이치죠, 여러분. 지구 안에 핵이 있으면서 태양이 빛을 받아서 왜 피는 그 작용을 하고 있고 핵은 왜 뜨거워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지구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달하고 다르죠. 지구라고 하는 게 태양 품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 품었다. 자, 어쨌든 하강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물질력으로 여러분들이 응축되는 과정인데 그 물질력만 보면서 여태까지 지금 가르침들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게 무해세상이라는 거예요. 무해세상. 맨날 하강하강하는 가르침을 올라가야 돼. 그 가르침을 하강할 때부터 내가 하강하는 거예요. 하강할 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영혼 백신이 훨씬 더 장려한 순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한두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커다란 3만 년을. 물질이 풀어지는 과정 하강하는 통로. 이 보세요. 뒤에 이제 원제도 붙었잖아요. 여기. 원제까지 붙었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데는 딱 맞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치로서 훨씬 더 2022년에 여러분들이 슈타이너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치를 캐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이치를 오류 덩어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되죠. 지금은 오류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거 바꿔야 되죠. 하강하는 통로다. 물질체 자체가 내려오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옛날의 인식 틀 자체에서는 맞는 얘기죠. 그거를 깨트렸으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원죄라고 불리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 설명한 거 그대로 생각하세요. 상위 자아가 계속 내려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그리고 상위 자아들이 어떻게 돼? 뻔하게 제가 불가로 가고 있으니까 야, 그건 뜨거운 거야. 가지 마라고 했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인간들이 위선을 떨면서 규율들을 만들면서 자기 이익에만 부합되는 거를 계율로 둔갑시켜가지고 너 가지마, 하지마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원죄. 하강하는 통로와 실제로 원죄가 아니라는 거 이게 뭐예요? 원죄가 아니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물가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가지마 하는 거. 가지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쟤네들이 물가로 떨어져 죽어야지. 그냥 다 되져버려야지. 내 이익이 되니까 달려가. 계속 가. 메롱.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코로나 얘기 잠깐 다시 하면 제가 분명히 감기에다가 색깔 칠해놓은 거라고 초반에 제가 이런 얘기 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초반에 코로나 색깔 칠해놓은 게 퍼지기 시작할 때 한두 명 나올 때 여러분 마음 상태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 상태에서 마녀사냥 했잖아요. 마녀사냥 했어요, 분명히. 자, 지금은 이제 막 40만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40만이 나오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거 규제 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무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미 이런 사태를 여러분들이 뭐 예상은 못했어도요. 이치적으로 한두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감기 걸린 사람 혹은 독감 걸린 사람 혹은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러스 강력한 게 들어간 사람으로 봐야지 왜 이 사람을 마녀 사냥했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왜 그런 게 일었냔 말이에요. 마음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은 이제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인원 제한도 풀고 방역 패스도 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다행이지. 상황이 좀 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인생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생명을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게. 태초부터 지금 코로나 시기부터 단 2년 만에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렸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지 간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여든 야든. 그런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중도가 잡혀 있죠. 중도가. 중도라고 하는 건 이쪽이 맞네, 이쪽이 맞네, 회색 분자 이런 게 아니라 양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힘.
물질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오리가 치고 있어요. 왜? 사고의 고찰의 통찰의 결과값을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홀이 생기죠. 홀. 자,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요동쳐서 어느 한쪽으로 끄달렸고 어느 욕만 했던 사실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 실제로 사람 죽었죠. 몇몇 초반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마녀사냥 당해서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우리 시대령이 받는, 우리 민족들이 받는, 언론이 출판이 받고 있는, 정치가들이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마음에 불을 끓었던 사람들의 원죄가 여러분 업으로 이미 심겨졌어요, 이미. 이미.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 화면을 다 본다 그랬죠. 순식간에 화면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때 잃었던 그 부글부글했던 감정들이요. 그때는 진짜 악마처럼 나와서 여러분들을 삼킬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처음 감기 걸린 사람, 너 학원 선생인데 왜 얘기도 안 하고 무서웠어? 그렇다 그래도 얘기했어야지. 그리고 뻔뻔스럽게 가서 돈 벌려고 애들 가르친 거야? 저런 악마 같은 자식. 다 때려부시고 있어.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 지금 여러분 그 사실이 뭐 지금 배수예요, 여러분. 검사 안 하면 감기요. 검사하면 오미크론이래. 이렇게 지금 말장난까지 하는 시대로 왔는데 불과 2년 만에 이 죽은 목숨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렇게 마음 정도 흔들리는 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잘 보셔야 돼요. 공평한 사고를 했어야죠. 자잘못은 자잘못대로 보되 막 저 인간 거리면서 여러분 부글부글 끓었던 그 마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위험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게. 게다가 얼굴까지 가리고 이 부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마스크가 위험한지. 실제로 그 마스크 쓰는 게 세균이 더 드글드글하고. 자, 이런 원죄 부분들. 다 오해죠. 하강하며 원죄며 이 책 자체에서도 계속 위에서 내려오며 상해 자아가 있고 초강각 뭐가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밑에서 와 저쪽 초강각이 있으니까 장미 십자에서 올라가야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